88페이지. 자, 25번 문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 근데 요건 이제 문제가, 이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뭐 됐을 때 해제.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해당되냐면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주로 해제는 용도구역이 해제된 경우를 말하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래도 맞겠죠. 다음 2번 계획관리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럼 이 변경은 행위제한이 완화돼야 되죠. 그럼 완화되나요? 관리에서 주거 쪽으로 왔으면 완화되겠죠. 3번에 주거에서 자연 쪽으로 반대로 강화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4번에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는 130건으로 증가했다. 몇 퍼센트? 20%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30%니까 20 이상이죠. 그 다음에 5번도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 증가율이 30%니까 25%가 증가됐죠. 그럼 결국 전체가 얼마? 다 20 이상 증가죠. 결론, 개발 밀도든 기반 시설이든 기준 전부 몇 퍼센트? 20% 이상인 걸 말해요. 26번,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지.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그 다음 줄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뭐를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구역이죠. 자,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 역시 누가 정해? 국장. 그래서 개발 밀도든 기반 시설이든 지정 기준은 모두 국장. 지정권자는 누구? 지정권자는 특광시장군수야. 근데 기준만큼은 국장이 정해줘. 자, 3번의 특광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반대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순서가 바뀌었죠. 항상 구역 지정의 효과로 지정과 동시에 기반시설 무슨 계획?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된다. 안 하면 1년의 다음 날 해제된다. 그 부분이에요. 4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이때는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그리고 심의 거치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27번 옳은 걸 찾아라. 1번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안 되지. 기반하고 개발은 절대 중복이 안 돼. 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중앙도시 내 심의를 거쳐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도 필요 없고 중앙이 아니죠. 특광시장군수니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그냥 지정 고시하면 돼. 국장 승인이 필요가 없죠. 중앙도 아니고 지방해야 돼. 자, 3번이 바로 답이죠. 구역 지정 고시되고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1년의 다음 날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보죠. 4번에 납부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해당 도시의 기반시설 설치, 해당 도시가 아니라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만 쓰는 거지. 그 전체 도시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만. 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하여야 한다지. 의무적이야. 꼭 거기서만 사용하라 하는 의무적 사항. 그
그 다음에 5번에 용적률 50% 강화는 기반이 아니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자, 2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죠. 자, 공원, 도로, 폐기물 처리, 녹지, 또 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야지. 수도, 하수도 생활하려면 대학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늘 나왔던 시험 문제가 대학은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2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틀린 것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죠. 2번 녹지 폐기물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자, 3번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하고 개발 중복 안 돼. 그 다음에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은 아니다. 이건 맞았어. 왜 그러냐면 자 5번에 원래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초과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로 무슨 시설? 숙박이나 단독이죠. 이런 시설을 뭐 할 때? 신축하고 증축하는 행위. 요런 걸 하는 사람이 설치 비용 부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법에 뭐라고 되냐면 리모델링이라고 나왔죠. 리모델링의 뜻이 뭐죠? 대수선하고 증축은 맞아. 근데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 증축이니까 요거하고는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특히 무슨 법?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이쪽 법에서 200을 초과하는 뭐 숙박, 단독 그것에 대한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5번에 기존 건축물을 자 뭐하고 철거하고 신축을 하려고 그래. 철거하고 신축. 우리 배운 대로 철거하고 신축하려면 규모가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되지. 기존의 규모를 초과해야 돼. 그때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 건축 연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기존의 건물이 180이었어. 아니 뭐 190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요거 철거가 됐어. 철거해서 신축을 해. 그럼 신축하니까 저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250이 됐어. 그럼 원래 요거 자 190에서 요 놈이니까 얼마가 60이지? 60에 대해서만 부담하라 그 뜻이야. 아셨지? 전체 부담이 아니라 60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철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신축은 규모가 초과되는 걸 말해. 초과되는 것. 그래서 항상 끝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 초과하는 건축액이만 뭐다? 부과 대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30번하고 31번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지? 우리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외울 수가 있는 숫자가 아니야.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나오면은 그냥 깨끗하게 틀려주시는 거야.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뭐 이거 갖고 막 목매달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기본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기반 유발개수가 50개 되는 시설이 다 숫자 붙어 있잖아. 외울 수도 없잖아. 이거 손바닥도 못 적어. 이거는 몇 개가 안 되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틀린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만 틀린 게 남도 틀릴 거 아니야. 그거 외운 사람은 합격을 절대 못 해. 그거 외우면 합격을 못해. 그거 외우느라고 다른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아셨지?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출제위원들한테 이거 맡겨주는 거니까 잘 찍어 굴리면 되지. 그날따라 운 좋게. 3번 찍으면 되지. 찍어서 맞추면 그건 보너스 문제고 안 맞아도 괜찮아. 왜냐면 이런 게 반대로 어렵게 나오면 반대로 쉬운 쪽을 꼭 하나를 또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셔야 돼. 이런 거 맞추지 말고. 왜냐면 출제위원도 지도 내놓고 못 맞춰 이거는. 지도 이거 못 외웠을 거 아니야. 그냥 번호 찾아야만 나오는 거지. 이건 못 외우는 거야, 이건. 자, 3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비용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야? 신축과 증축이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이란 이야기야. 건축물 건축. 그 건축물이 무슨 주택? 단독이나 숙박을 말해. 단독 숙박을 신축, 증축하는 거지 형질 변경은 아니죠. 자, 2번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아까 말한 대로 기존 건축물 건축 면적 뭐하는 거? 초과한 부분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 4, 5번은 솔직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응? 뭐 그것까지 또 다 볼 수도 있고 대신에 이런 단어는 하나 알면 돼요. 여러분이 감면이라는 말하고 환급이라는 말이 혹시 써지면 요놈은 답은 찾을 수 있어. 감면은 할 수 있고 환급은 하여야 한다야. 요건 좀 기억하시면 문제 찾는 데 도움 되시겠지. 깎아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돌려주는 거 어떻게 돼? 꼭 돌려야지. 요런 게 이제 문장 나올 때 답 찾으시면 돼. 혹시라도 3, 4, 5번에 이런 거 냈다 싶으면 출제위원들 이거 내는 거지 내용 바꿔놓진 않아. 자, 감면하면 할 수 있고 돌려주는 환급은 반드시다. 요런 식으로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거야. 왜 그러냐면 3번이나 4번에 그런 내용을 전혀 외울 수가 없거든. 자, 4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끝에만 부담률 가감할 수 있지. 하여야 하는 거 아니지. 가감할 수 있고. 자, 5번에 감면한다. 그럼 뭐야? 감면도 사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맞는 지문은 아니야. 그 다음 오른쪽에 33번에 보시면 네,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게 33번 설치비용 부감이 징수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요거 1번 지문은 꼭 구분해 두셔야 돼. 1번 지문은. 자, 옳지는 않았는데 이제 맞춰서 해야 되죠. 특광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임의 허가를, 그 개발임의 허가가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무슨 허가? 건축 허가야. 이렇게 돼 있어. 건축 허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 2개월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자체한테 뭐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부과가 돼.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전부 이건 건축법 문제죠, 지금. 자, 허가도 건축 허가고 또 우리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야.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야. 사용 승인. 용어를 다 건축법으로 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한 거예요. 이 법으로 우리 단독주택 건축한다. 이 법 아니죠? 무슨 법이야? 건축법. 숙박시설 건축한다. 다 건축법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건축법 허가 받은 날로 2개월 안에 부가 나오고, 자, 여러분이 공사 다 끝나면 뭐를 받게 돼? 사용 승인. 그거 신청할 때까지 이 돈을 내야 승인해 준다. 그런 오더거든. 요거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2번 특광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 들어가지. 지방세외 수익금 징수되거나 법률로 징수한다. 이 말은 강제징수라고 그래. 무슨 법률에 의해서 징수한다. 그 말은 무슨 징수? 강제징수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을 설치 비용은 원칙은 뭐를 납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해. 근데 자, 예외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 여기 계속 신문이 나온 거잖아. 현금 예외 물납으로 한다. 자, 4번은 내용 몰라도 끝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야. 환급하여야 한다. 자, 5번의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밑줄 무슨 구역별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해놨어. 특별회계. 그리고 즉 특광시장 군수가 만들었으니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33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는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4번은 옳은 것을 찾아라. 개발하고 개발 중첩 지정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 아니다. 대학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3번이 물납 인정하는 게 답이고, 자, 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임의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 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장이니까 심의해 안 해도 돼. 또 중앙자가 들어간 것은 또 틀렸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게 맞지. 왜? 특광시장군수가 중앙은 아니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틀리게 줄 때는 확실하게 틀리게 주는 거야. 한 군데만 틀리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이의신청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가 그래서 좋아. 우리 모의고사는 뭐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기출문제는 너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한 군데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출문제를 그래서 자꾸 보시라는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이 이 책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내가 시중에 있는 책을 지금 6권을 보고 있는데 6권 중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 그 6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좋은 거라고 골라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 이게 괜찮은 문제야. 요 놈만 정확하게 해석하셔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거의 벗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요 놈만 정확하게 보셔도 돼.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 될 때까지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죠. 자, 1년에 안 하면 다음 날 해제가 되고. 3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에 대해서 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한다. 맞고. 2번 개발밀도는 용적률 최대한도 50에서 용적률 강화 들어가죠. 3번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향후 2년 안에 20% 지문 맞았죠? 그러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나 물납으로 할 수 없다. 틀렸지. 그리고 4번이 틀렸고 5번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증가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죠. 36번은 자 틀린 걸 찾아라. 1번 주상공 하면 개발밀도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이 법의 개정으로 행위제한 완화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지. 그러니까 개발밀도는 지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은 지정하여야 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가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하니까 심의 안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할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문제가 저기서 나온 걸 배운 걸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단독과 단독주택을 200 초과했고 신축 증축 행위니까 부과 대상이 맞죠. 자 5번의 시장군수는 지방도시 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지. 항상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한다. 그리고 기반일 때는 오히려 의견 청취도 해야 한다. 자,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거기까지 마쳤고, 이제 기타 사항은 이제 그동안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확인 한번 하죠. 1번. 법령상 허가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럼 건축법 허가도 맞아야 되고 이쪽 법의 형질 변경 기준에도 맞아야 허가해 준다. 그 내용이지. 한쪽만 맞추면 되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은 아니죠. 법률은 아니지만 그쪽과 이쪽 허가 전부 맞춰줘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2번 행정청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도 타인토지 출입할 수도 있다. 맞죠? 출입하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행정청일 때는 받을 필요 없다. 며칠 전 통지? 7일 전 통지한다. 자, 3번 시장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없어. 그런 거. 개발 기반시설 연동지에서는 승인 이런 거 없어. 그냥 심의 거쳐 지정으로 끝나. 왜냐면 계획이 아니거든 이게. 계획이면 시장 군수면 도지사 뭐 승인 받잖아. 그것 때문에 묻는 거지. 계획이 아니야 이거는. 기반시설 연동제는 우리 사적으로 허가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죠. 4번 대도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도지사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았네. 일반 시장 군수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대도시는 안 받죠. 그 다음에 5번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다시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 승인 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승인 받아라. 그러니까 이런 게 기출문제가 참 좋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것도 기출문제거든 이게. 그 다음에 2번 국토계획법상 주민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오죠. 1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배운 적 없어. 그래도 답은 항상 어디가 있어. 안 배운 거 나오면 2번 뭐야? 개발밀도. 그래 시험장 가서 이런 게 기출문제인데 안 배웠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보란 이야기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 배운 쪽에다는 답을 주지는 않아. 배운 쪽에서 답이 나와. 그러니까 모른다 이러지 말고 찾아보면 분명히 그거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아까 주민 의견 들었죠? 그건 부담계획 수립할 때도 당연히 의견이 필요해. 우리는 배우진 않아서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야. 또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뭐로? 공청회 그랬었지?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든다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공법적 행정작용과 공법적 행위 형식을 연결지었다. 가장 부적절한 거. 학설 및 판례에 따른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온 시험 문제란 이야기야.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행정계획이죠. 계획은 전부 행정계획이야. 자, 시설의 결정은 행정지도다? 아니잖아. 우리 행정지도 뭐 나와야 행정지도? 권고, 조언, 알선이잖아. 그게 행정지도지. 자, 우리 시설 결정하는 건 행정처분이죠. 행정청이 결정한 거니까 행정처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뭐 해? 행정쟁송 할 수 있지. 항상 뭐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처분? 행정처분이야. 행정처분을 다른 말로 그냥 행정행위 그래도 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 내용 몰라. 근데 행정지도는 늘 배웠잖아. 권고, 조언, 알선 그럴 때만 뭐라고 그래? 행정지도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늘 배웠던 것이 아닌 거를 하나 딱 내놓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배운 것이 행정지도는 알고 있거든. 그 다음 계획은 무조건 행정계획이야. 계획 만드는 건. 그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 뭐 건축 제한 이런 걸 전부 뭐라고 그래?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자, 4번 문제. 이 법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고 물었죠. 자, 투기과열지구는 우리 알아. 주택법이라는 거. 시범도시 지정 이 법이죠. 시범도시 지정 이 법이야. 수변구역의 관리는 너무 법률 이름 길어.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 뭐 간단해야 뭘 읽어주든가 하지. 한번 읽어봐. 읽으면 머리만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놔두고. 자, 4번.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니까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니까 도시정비법.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거든 이런 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 법령에 대한 내용 물을 때. 5번 문제. 그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범도시 지정은 뭐뭐뭐 한다 이렇게 나와. 또 시범도시 지정은 경관 생태 문화 관광부제에 한해서 인정한다가 아니라 더 많아. 그래서 요약지 58만 나중에 읽어보셔. 기능이 많아. 그리고 주의할 건 3번 하나 기억하시면 돼. 시범도시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장이 직접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구란 이야기야? 국장이야. 그러니까 국장이 직접 하기도 하고 뭐 받아? 요청. 자, 그럼 장관에게 요청하는 사람 누구야? 시도지사. 일단 밑에 사람 할 수 있잖아. 또 중앙행정. 그러니까 써진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쪽은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국장은 직접 하고 요청하면 항상 아래 사람 이름부터 찾으면 돼. 국장한테 요청 시도지사. 또 장관은 장관끼리 해서 관계 중앙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몰라도 돼. 자, 5번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 그 도시계획원에 뭘 거친다? 자문 거치는 거 한번 나왔네? 아직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우리 한번 요청해서 있었죠. 좀 이따 배우실 거야. 시장 등이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 요청할 때 그때도 뭐 구하라? 자문 구하라.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할 때? 요청. 뭐 요청할 때 아랫사람 위에다 요청할 때 자문을 구하라 이런 말을 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돼 그렇게. 자, 6번 문제 청문하고 나오면 청문은 무조건 무슨 처분? 취소 처분할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취소라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아니면 뭐? 허가 아니면 인가. 그러니까 항상 허가 취소한다, 인가 취소한다 이런 부터 찾으면 돼.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그 법률이 사업하는 법률이다. 그러면 시행자 뭐도 지정 취소도 있어. 사업하는 법이 아닐 때는 허가 인가만 찾으면 돼. 그런데 이 법은 분명히 사업하는 법이니까 시행자 지정했던 거 뭐 한다? 취소하겠지. 그러니까 허가해 준 거 취소, 인가해 준 거 취소, 시행자 여러분 지정했는데 취소. 그럼 뭐 해야 돼? 청문. 그러니까 어디든지 청문 나오면 허가 인가부터 찾으시면 돼. 허가 인가 취소부터 찾아봐. 그래 놓고 그 법이 사업하는 법이냐 이거 생각나면 시행자 지정 취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자, 1번 허가 취소. 뭐 개발임이가 아니고도 무조건 허가 취소. 자, 니은에 계획 승인 취소 없지? 그 다음에 디귿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럼 그것도 해당돼야 돼.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구역 지정 취소는 없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러니까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찾고 시행자 지정 취소야. 지정은 오로지 뭐 지정이야? 시행자 지정만이지 무슨 구역 지정 취소 이런 건 없어. 딱 답이 3개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돼.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거든.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야. 법령상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5개 나왔어. 그러면 겁먹지 말고 허가 인가 있는 것부터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냥 문장 몰라도 쭉 읽었더니 허가 취소가 어디 나올 거 아니야. 자, 4번 허가 취소 나오지. 아니면 인가 취소 어디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뻔했으면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 근데 전혀 개념 모르면 이게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청문이란 허가, 인가 취소한다. 또 시행자 지정 취소한 그것만 있으면 다 찾는 문제 이게. 자, 8번 문제. 국토계획법에서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 몇 줄. 우리 공법에서 손실보상은 딱 2번밖에 없다고 그랬어. 뭐? 수용. 우리 수용했다. 그러면 보상해줘. 또 타인 토지 출입 등 여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뭐가 있다?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손실보상 용어. 예를 들어서 용도구역 지정해서 여러분 땅값 떨어졌다.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오로지 수용했다. 남의 땅 출입해서 손실 들어갔다. 이러면 보상해줘. 자, 1번에 보면 주거가 녹지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했다? 그런 거 안 해줘.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해주는 거. 해주면 어떻게 돼? 국가가 쫄딱 망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거는 해주면. 자, 2번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측량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타인 토지 뭐 했어? 출입. 그러면 답이잖아. 이런 게. 그 다음에 3번 개발 밀도, 4번의 시가와 5번 용도지역 지정. 뭐가 제한됐다 이런 걸 안 해줘. 그래서 무조건 수용했다, 출입했다 이런 말 나올 때. 자, 9번 문제부터 이제 벌금 대상은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 또 못 맞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고 그 중에서 뭐 적당히 생각나는 거 하나 찾으시면 돼. 자,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는 받았는데
개발임에 착수했어 안 했어? 착수는 안 했어. 실행을 해야 처벌 대상이 돼. 착수 안 하면 해당은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거는 뭐 처음부터 아예 읽지 말고 그냥 우리 필요한 거 하나만 해보세요. 자, 3번의 지구 단위 계획은 자주 나오거든. 우리 관련돼 있잖아. 2년 2000이야. 2년 2000. 그 정도는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11번.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태료는 우리 두 개는 알고 가시면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했다. 누구야? 우리 수일의 의무잖아. 우리 출입할 때 뭐 없이 한 사람? 허가 없이 했거나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 요걸 위반했다. 요럴 때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요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면 돼. 과태료 문제는. 어차피 국토는 내용이 워낙 많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우리 주로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없지, 문제.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한다. 틀렸다 하고 찾아야지. 구속적 계획은 주민 의견 들으면 공고일람 나와야지. 비구속에서 기본이나 광역은 공청회 이렇게 나와야 돼. 그 기본 배우야. 기본 배우는 거. 자, 계획의 의견 청취는 항상 구속이냐 비구속이냐 생각하면 돼. 자, 비구속은 주로 공청회 이렇게 나오지. 근데 비구속이 아닐 때는 그냥 공고 열람하여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는 취소하기 전 뭐하라? 청문 실시하라. 답이네 그러면? 자, 3번 행정청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해당 시행자에게 행정심판해? 행정처 아닌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한 자. 기억나죠? 무조건 행정청 아닌 사람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행자를 누구? 지정한 자한테. 지정한 자에게. 그 다음에 4번 과태료 부과 시에는 10일이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우리가 이의신청. 우리 공법에서 이의신청 어디다 해요? 처분청에다. 처분청에다는 이의신청은 1월이나 30일이야. 아셨지? 1월 30일이야. 근데 과태료만 며칠? 10일을 줘.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과태료도 다 10일이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 10일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의 제기한다 그러면 얼마? 30일 1월로 알고 계시면 돼. 요거 10일이야. 근데 또 하나가 예외가 있어. 농지법에. 농지법 10일짜리가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 대리경작자 지정했을 때 지정 예고에 이의 있다. 그때 며칠? 10일 줘. 그렇게만 기억해봐. 10일짜리. 자, 뭐에 대해서? 과태료, 의견 진술 며칠? 10일. 농지법에서 자, 대리경작 중에 이의 신청 그 말 나오면 며칠? 10일. 그러니까 굳이 날짜 공부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뭐 전체적으로 이의 신청, 이의 제기하고 나오면 1월이나 30일이다. 이렇게. 그게 원칙이야. 근데 요런 경우하고 대리경작 그쪽만큼은 10일로 주는 예외가 있어. 나중에 내가 대리경작 한번 할 때 알려드릴게.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5번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어.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으면 처분권자에게 뭐 해야 돼? 이의제기를 해야지. 이의제기. 그래서 이의제기니까 며칠을 줘야 돼? 이의제기는 30일. 이의제기는 30일이라는 얘기야. 거기는 아까 뭐야? 의견 진술의 기회잖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며칠로? 10일을 주고 이의제기하는 건 며칠? 30일 아니면 1월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이의제기한다. 이의신청한다. 어디다 해? 처분청. 그럼 처분청 할 때는 며칠? 30일 아니면 1월로 한다. 그만. 내 의견 진술의 기회는 며칠? 10일이다. 그래, 의견 진술을 주는 거는. 그런 게 우리 시험에 지금 12번도 마찬가지로 출제했던 기출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이제 우리 법 외적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은 진도가 이제 많은데 여기까지 끝냈네요. 원래 이제 3주 만에 해야 되는데 2시간을 더 한 거야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잘할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근데 못 따르면 할 수 없이 이제 막 그놈만 하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이 많이 좋아지신 거지. 여러분 많이 좋아지신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을 더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 3주로 끝낼 거를 2시간 더 해드렸고. 자, 도시개발법은 요약집의 그 절차만 다시 한번 보시면 돼. 여러분 89페이지인가? 그 절차는 꼭 잊지 말고 그 4군데까지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89페이지인가요? 89페이지 그 절차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개발계획 수립곳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순서 4개는 꼭 알아야 되거든. 무조건 맨 처음에 개발 사업 하려면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곳이 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개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법? 개발법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뭐라고 나와? 개발을 해야 돼. 지금 개발. 그러니까 개발하려니까 무슨 계획이?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해? 지정권자가. 그때 우리가 이 개발계획에는 좀 몇 개 기억하라는 게 있었죠. 첫째, 시행 방식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 혼용을 할지가 여기서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시행 방식 변경하려고 한다.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서 변경하는 건지 다른 게 변경하는 게 여기 있었단 이야기야. 그러면 시행 방식이 정해져야 뭐가 정해져? 시행자가 정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전부 환지 방식 그러면 누구로? 소유자나 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시행 방식 시행자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정해지면 뭐가 정해져? 기간이 정해지거든. 그래서 요거 3가지 하고 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자 줄이면 뭐라 그래? 세목. 요런 것들이 항상 어디에 가? 기본 계획에는 꼭 들어있다. 요런 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문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가 있어. 그래서 4가지 기억하시는 거고. 개발계획 수립되면 이제 무슨 구역을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했으면 이제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해야 될 구역이 바로 도시개발구역. 요게 지정고시 돼. 근데 요게 항상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지문이야. 이쪽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국토계획법 할 때 또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왜 나오느냐? 요 지정고시 되면 무슨 지역 돼? 도시지역과 또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이제 나올 때 어디서 나왔냐면 맨 처음에 용도지역 지정 특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 부분에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항만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되면 무슨 구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 그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도 뭐로 봐? 도시지역으로 봐. 이럴 때 나올 거 아니야. 요건 이제 어디서 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배울 때, 자, 무슨 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있다더라. 단 무슨 지구는? 취락지구. 취락지구나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서는 제외된다. 뭘로 되지 않는다? 요렇게 되는 것 아니다. 그러지. 시험 문제 이거 낸 적 한 번도 없지. 맨날 뭐 내놨어? 취락지구 내놨죠. 그 다음에 결정고시 간주됐을 때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겠죠. 원래 지형도면 고시는 2년이야. 여기는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 사업 시행기간이 아까 개발계에서 10년 그래서 그럼 얼마? 10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늘 물을 때 결정고시 간주될 때 지형도면 하거나 무조건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요게 도시개발구역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획 작성?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할 때 어디 계획에 맞아야 돼? 저 위에 있는 개발에
개발 계획에 부합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게 무슨 계획 포함하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자,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여기서 결정고시가 돼서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됐지만 원래 구역에서 계획을 만들 때 기간이 3년이 원칙인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그냥 무슨 계획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거기에 그냥 들어서 만들어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자, 우리가 인가의 효과는 늘 알아. 공사 착공 권리 준다 이 정도는. 이때 고시를 지정권자가 역시 해놨을 때 요 고시가 되면 효과가 나오죠. 고시의 효과는 그 고시 내용에 특히 관리 계획이나 또는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사항이 있어도 결정사항이 있어도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이미 뭐 된 것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놨지. 별도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물을 때 뭐를 내냐면 이걸 묻는 거지. 노란색이 어디 갔냐? 내가 취매는 아니네. 난 내가 들고 찾는 줄 알았더니 노란색은 없네. 어때는 들고 다니면서 찾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도. 자, 요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고, 실시계획 고시로 무슨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 봐.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 되는 시점을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고, 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되는 시점은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저걸 자꾸만 여러 번 시험은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야.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됐다.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된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 됐을 때. 다시 바꿔서 실시계획 고시 되면 무슨 계획? 관리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계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 그런데 실시계획에는 딱 하나 요거지. 그러니까 요걸 저쪽에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하여튼 다른 계획은 다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 유일하게 무슨 계획만? 지구 단위 계획만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요런 거 순서하고, 요 순서를 알아야 이제 문장이 바뀌어도 들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원칙은 요렇게 돼 있다. 그 예외는 반대로 무슨 구역 먼저? 요놈 먼저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지역? 미개발지역. 미개발지역은 뭐부터? 구역 먼저 지정해서 요렇게 바꿔놓고 나야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 수립한다. 기억나시지? 자, 우리 주로 미개발이라는 거 어디예요? 그러지? 미개발하면 주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녹지에서 어디는 안 돼? 보전 녹지는 안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용도 중에서 아직 도시개발 지정을 못하는 곳이 하나가 어디다? 보전 녹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지 나오면 맨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렇게 나오지, 보전 녹지 이렇게 나온 적 없어. 또 녹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야. 바로 이런 것이 미개발이야. 또 우리 국토부 장관이 다른 장관하고 뭐해서 협의로 지정한 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또 하나가 주, 상, 공, 뭐가? 세 개를 합한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얼마? 100분의 30 이하일 때. 요런 것들을 전부 뭘로 봐? 미개발로 봐. 그러니까 요런 거 지문 딱 나오면 뭐부터?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 신청한다. 안 하면 3년의 다음 날 해제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안 되면 나머지 문장이 해결이 안 돼. 자,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요거 최소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자, 98페이지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모여서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2번은 그 개발구역이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각각의 면적 얼마? 1만 이상이야. 왜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가장 기본이 얼마? 1만 이상. 그래서 분할해도 각각 1만. 참고로 그럼 결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결합이니까 둘 이상을 한 개로 합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얼마? 1만 이상. 그래야 그게 전체로 합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결합 쪽은 요건이만 있다 보니까 잘 많이 안 내, 시험에서는. 근데 분할은 간단하잖아. 그냥 각각 얼마? 1만 이상 이렇게 내거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요약지 페이지 적으세요. 페이지 65. 그거 한번 펴보세요. 요즘에 지문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자,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어. 4개가. 맨 아래쪽 65페이지. 그 개발계획 내용 나와 있죠. 자, 개발계획 포함 내 원칙은 개발계획에는 뭐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무슨 계획 몽땅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외로 다음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뭐부터 지정?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4개 있다는 이야기야. 그 1번 기업 도시개발구역 어디 밖에다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 계획이야. 다 읽을 거 없어. 단어만 찾으면 돼. 도시개발구역 밖에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은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 니은의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 나오죠?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으로 세입자 주거나 생활 안정 대책, 요것도 반대로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에. 순환 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그 문장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순서가 반대로 계획에다 먼저 있지 않고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시켜야 돼. 이게 해년마다 4개를 한 개씩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 지금 한 개만 되면 한 개만 외우면 될 건데 4개가 계속 해년마다 한 개씩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 올 여름 문제 풀어보면 다 지문마다 나중에 포함을 하는데 다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4개를 좀 참고로 이렇게 봐두셔야 돼. 자, 그럼 문제 봐보세요. 그게 이번 문제에는 뭘 냈냐면 세입자 문제로 해놨어. 3번 지문.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어디에다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라 이렇게 나왔어. 오늘 3개, 4개가 다 나와. 좀 있으면 문제에 가다. 그 다음에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돼. 자, 필기 안 하려면 3번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문제 3번. 문제 3번에 보면 환지 방식으로, 항상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야. 그때 동의가 필요해. 동의가 얼마냐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시만족이야. 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자,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런데 예외로는 동의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가 있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나 지자체다. 그럼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구라면 조합, 그러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지금 자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그 동의가 필요한데 그 문장 중에 시행자 이름이 뭐로? 국가 지자체라면 동의받을 필요 없다. 조합이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거든. 이걸 계속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럼 다시 왼쪽 아까 다시 보세요. 자, 4번 지문이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까지는 다 들어가 있네. 그때 시행자가 누구 나와 있어? 지자체.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래야지. 받아야 한다 그럼 틀렸지. 구분하시겠지? 이게 단골 메뉴야. 개발계획 시험 문제가 하여튼 맞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요 지문은 꼭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런 꼭 나오는 지문들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시험자가 또 나와 이 문제가. 그럼 개발계획 수립할 때 안 낼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저 지문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어디에 맞게? 기본에 맞아. 또 하나 무슨 계획? 광역. 그러니까 기본하고 광역이 수립된 곳에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그 광역이나 기본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자, 문제 2번.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수도 있다. 맞았죠? 문제 4번을 봐보세요. 오른쪽 문제 4번.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물었죠? 그럼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다? 미개발 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구역 지정을 한 후 개발계획 수립. 거기까지 하고 어디 지역? 미개발 지역.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 뭐를 공모한 거? 개발계획 공모한 거. 그것도 해당이 돼. 그리고 자연 녹지 아니면 생산 녹지 이렇게 나오잖아. 왜냐면 보전 녹지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녹지는 반드시 자연 아니면 생산 이렇게 이름을 준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외가 어디야? 관농자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에 4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을 위해서 중앙행정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지정할 때, 상업지역 상관없어. 협의로 지정할 때, 자, 뒤에다 쓰면 돼. 지정할 때 단 어디는 안 돼? 자연은 안 돼. 그러니까 장관이 협의로 지정한다 이 말 써지면 어디만 빼고 자연은 빼면 돼. 그 다음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이다. 뭐가 틀렸어? 일단 30 이하로 고쳤어. 40짜리를 30하고 뒤에다 이하. 30 이하여야 돼. 그런데도 틀렸어. 왜? 그러지? 아까 이거 써주고 이거죠. 세 개가 합해야 돼. 그 세 개를 합한 면적 합계야. 주상공 면적 합계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설에 가봐. 이렇게 안 써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주상공은 합한 거야. 세 개를 합한 것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에 돼. 하나가 30 아니에요. 혹시 해설 잘못되는 해설 그렇게 있어도 고칠 줄 알으셔야 돼. 세 개가 합한 것이 전체 면적이 얼마다? 30 이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걸 알고 그 밑에 5번 문제. 그러면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다. 틀린 것은 물었어. 자, 바로 5번 봐보세요.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죠 이거? 면적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야. 여기는 뭐 없이? 면적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야. 5번 지문.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자,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다. 틀린 거 물으면 취락, 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면적 관계없이 자 무조건 지정할 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다 그래. 원래 얼마야? 1만, 3만, 30만 이런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따지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요 세 군데 지역이다. 그 내용이에요. 아셨지? 그래서 그거 하고 다시 왼쪽 문제 가요. 자, 왼쪽 문제까지 하고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나올 때 이런 식의 지문 실제 4번이나 5번처럼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잘 안 나와. 이렇게 그냥 지문 한 개씩 끊어서 내지. 그래서 자 1번 지문 자연 녹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뭐 관리지역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겠지. 그럴 때는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가 없다. 안 맞지? 지가 지정권자인데 직접 변경하겠지. 그리고 중앙행정, 시장 등 또는 시행자의 뭐를 받아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어야. 왜 그 사람들이 요청하죠? 자, 우리 지정권자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지정권자가 원칙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국장이거든. 이 도지사가 위임한 대도하고는 상관없어. 대도는 이제 빼고 한 거고. 그럼 여기다가 요청 누가 해? 시장 등이. 여기다는 요청 누가 해? 원래 시도지사인데 이거 안 하지. 자기가 지정권자니까. 그때는 누구만? 관계 중앙행정만. 그래서 일단 2명이 들어있어. 그리고 하나 신설을 했어. 누구도? 시행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다는 얘기야. 잘 기억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요청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는 누가 요청해? 시장 등이 요청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지가 지정권자인데 굳이 요청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누구만? 중앙행정만 요청한다. 그 내용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누구도 요청, 시행자도 요청권을 주겠다 해서 신설한 거야.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이번에 만들어진 거야, 이건.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지정권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맞지? 국가 지자체 들어가면. 자, 5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그 다음 줄 그 부담계획은 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하고 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포함시키는 게 몇 가지?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다 지금 골고루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시험 나올 때마다. 한 가지만 주니까 이걸 맨날 외우거든. 그러니까 아예 4개를 갖다 돌았으면 뭘 낼지를 모르니까 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 그 다음 5번 지문.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하여튼 무슨 계획 나오면 다 포함된다. 그럼 맞아. 다만 무슨 계획만? 지구 단위 계획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개발 계획 내용 외우실 거 없어. 무슨 계획만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만 아니면 다 들어있다. 그러면 다 맞아 그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런 거 갖고 내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3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